안녕하십니까, 김영식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39 금융 애플리케이션 매출액 구하기를 while 루프를 통해서 열심히 구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좀 오래 걸려서 값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열심히 돌리면 연봉 3천만 원이 되기 위한 최소 매출액이 이렇게 한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원, 2억 1000만 83만 3,334원이 이렇게 매출을 올려야지만 커미션 2,500만 원을 얻는 거다고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2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사각형은 그림 A와 같이 4개의 작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나누어진 영역에 0부터 3까지의 번호를 붙이고 근데 그림에서는 1, 2, 3, 4를 붙였네요. 1부터 4까지 번호를 붙이고 이 사각형에 다트를 100만 번 던진다면 홀수 번호의 영역에 꽂힐 가능성은 얼마가 되겠는가? 홀수 영역에 꽂힐 확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확률을 시행을 통해서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 번 시행을 통해서 그 시행에 나온 결과값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힌트는 그림 B와 같이 사각형의 중심을 좌표계의 중심에, 여기가 원점이 되도록 위치를 시키고 사각형 안에 무작위로 점을 생성한다. 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x범위, y는 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정사각형의 범위에 점을 생성하고 이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 있는 점이 몇 개나 되는지, 100만 번 중에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을 개수를 세서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것도 랜덤 모듈이 필요하고요. 100만 번 트라이를 해야 되는데요.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포문을 돌린다. 100만 번. 단,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레인지 100만 하면 0부터 100만 바로 전까지 수열을 나열해 주는 것이죠. i가 0에서부터 100만 전까지 값이 계속 증가되게 포문을 돌리게 됩니다. 100만 번 돌리게 되고요. 자, x좌표하고 y좌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랜덤 모듈에 이 랜덤 함수는 0에서 1보다 작은 그런 실수를 반환합니다. 0에서 1 사이에 실수를 반환하니까 0에서 1 사이의 실수에서 2를 곱한 다음에 2를 빼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그러한 실수가 나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도 랜덤 함수를 한 다음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실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홀수가 나오는 영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카운트라고 하고요. 카운트는 0부터 시작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지금 영역을 봤을 때 1번 영역, 즉 이 1번 영역은 x의 좌표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 무조건 1번 영역입니다. 그리고 3번 영역은 요 직사각형, 이 사각형 내부에 있으면서 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다음에 y절편이 1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서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 점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점이 여기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 y절편이 1보다 작게 되면 이 3번 삼각형 영역 안에 들게 됩니다. 그 방법을 써서 홀수 영역에 있는 점의 카운트를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영역은 x좌표가 0보다 작게 되면 이때는 1번 영역이 됩니다. 1번 영역. 1번 영역이 되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인덴테이션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사각형 영역 안에 있어야 되겠죠? 사각형 영역 안에 있으려면 요 사각형 영역 안에 있으려면 x는 0에서 1, y는 또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즉 x는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하고요. y도 0에서 1 사이 영역에 있어야지만 그 사각형 영역 안에 들게 됩니다. 자, 그 같은 사각형 영역 안에 들었을 때 그때 이 xy 좌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은 즉 x 마이너스 x 플러스 y1 이게 임의의 점 xy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었을 때의 y절편이 되겠죠? 그 y절편은 y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점 xy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y절편이 되겠습니다. 이 y절편이 1보다 작게 되면 이제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3번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카운트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홀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즉 1번, 3번 영역에 포함될 확률은 카운트 나누기 단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번 중에서 카운트의 개수만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0.625 정도의 확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크기에서 요만큼의 크기를 영역으로 나타내도 아마 0.625 정도의 영역의 크기만큼 나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3번 대칭수 6-3번을 하기 전에 6-3번에서 필요한 이 팔린드롬, is 팔린드롬이라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리버스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리버스라는 것은 6-4번에서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6-4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6-4번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하기. 정수를 역순으로 출력하는 다음의 함수를 작성하시오. 함수 데피니션 리버스 넘버. 예를 들어서 리버스 3456을 집어넣으면 6543을 출력한다.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고 그 정수들을 역순으로 출력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입력되는 숫자가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숫자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4번을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고요. 리버스의 값은 리버스 넘버를 호출해서 한다. 그러면 리버스 함수는 넘버를 입력받아서 반대의 숫자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리절트가 0이고요. 입력받은 넘버가 0보다 클 때 그러면 리절트는 리절트에다가 10을 곱하고 나머지를 뒤에다 써주는 겁니다.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뒤에다 더해주고요. 그러면 넘버는 10으로 나눈 정수 나눗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입력된 숫자를 뒤에서부터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3, 4, 5, 6 값이 잘못됐네. 리버스 넘버 3, 4, 5, 6 리절트는 0 3, 4, 5, 6이면 리절트는 리절트 곱하기 10 플러스 넘버 모듈러 10 넘버는 넘버 나누기 10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가 잘못됐네. 이 바보. 리절트를 리턴을 안 해줬습니다. 다시 하면 3, 4, 5, 6, 7 예, 제대로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6-4번 리버스는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6-3번은 다음 헤더를 갖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리버스는 아까 만들었던 거고요. is palindrome. 대칭수가 대칭수인지 판별을 하는 겁니다. 대칭수라는 것은 리버스 함수를 사용해서 주어진 숫자와 그 리버스의 숫자가 같다면 그 숫자는 대칭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숫자라면 그것을 is palindrome 대칭수라고 한다. 정수를 입력받고 그 정수가 대칭수인지 알려주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고 넘버는 예를 들어서 팔린드롬이다.
if 주어진 숫자와 is 팔린드롬이라는 것을 쓰라고 했죠. is 팔린드롬 이것이 참이면 팔린드롬 아니면 팔린드롬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러면 함수를 또 만들어야겠네요. is 팔린드롬 이 함수는 true,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인데 주어진 넘버와 뒤로 거꾸로 한 리버스 넘버가 같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되겠네요. false를 반환한다. 이거 되겠네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1, 2, 3, 2, 1 같은 경우에는 팔린드롬 한 번 더 해볼게요. 1, 1, 2, 2, 3, 3, 4, 3, 3, 2, 2, 1, 1 팔린드롬이죠.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읽어도 같은 숫자이니까 팔린드롬이고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3,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아무런 숫자나 써주면 이건 팔린드롬이 아니죠. 네, 제대로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5번 3개의 숫자를 정렬하기 3개의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는 다음의 함수를 작성하시오. display sorted numbers num1, num2, num3 사용자로부터 3개의 숫자를 입력받고 이들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위 함수를 호출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사실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멤버 함수인 sort를 적용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것을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적당히 정렬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같이 해보시면 다시 한번 파일을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3개를 입력받는다.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는다. 3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는다. 이렇게 입력을 받고요. display sorted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n1, n2, n3를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메인 함수를 한번 호출해 주고요. display sorted numbers는 n1, n2, n3를 입력을 받아서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3개의 숫자를 정렬을 하는 방법은 버블 소트가 가장 쉽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소트한 다음에 출력을 해도 되는데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버블 소트의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숫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n1과 n2를 비교해서 가장 큰 것을 뒤로 보내려고 합니다. n1이 크면 2개의 숫자를 수합을 해야 돼요. 파이썬에서 수합은 템포러리 변수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n1, n2를 수합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수합 방법이죠. n1과 n2에 대해서 처음 두 가지에 대해서 큰 놈을 뒤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비교해서 만약에 n2가 더 크다면 이때도 수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놈을 제일 뒤로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1과 N2를 다시 한번 비교해서 두 번째로 큰 놈을 두 번째 자리로 보내는 거죠. 만약에 N1이 크다면 N1과 N2를 다시 한번 수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합을 하고요. 프린트. 정렬된 숫자는 N1, N2, N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이것도 다시 한번 세이브를 파일 이름을 줘서 세이브를 하시고요. 3,2.45,5 하면 2.4535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자, 6-12번 문자 출력하기. 다음 헤더를 사용하여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print characters 인자가 ch1, ch2, number per line. 위 함수는 한 행당 지정된 개수 number per line만큼 한 행에 지정된 개수만큼 ch1과 ch2 사이에 문자들을 출력한다. 1부터 대문자 z까지 한 행당 10개의 문자를 출력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거는 사실은 이 파이썬 내장 함수 중에서 ORD 문자를 주면 ASCII 코드를 얻어낼 수 있는 ORD와 CHR ASCII 코드를 주면 문자를 얻어내는 이 CHR이라는 그러한 내장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ORD와 CHR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1부터 대문자 Z까지 10개씩 출력해라 라고 했거든요. 프린트 캐릭터스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1부터 Z까지 10개씩 한 줄에 10개씩 출력해라. 프린트 캐릭터스는 ch1, ch2 그 다음에 number per line 이렇게 3개의 인자를 받는데 그러면 몇 개를 화면에 출력해야 되냐면 폼을 돌리면서 ch1의 ASCII 코드는 ORD ch1에서부터 ORD ch2까지 플러스 1 해야지 이 레인지에서는 스탑 바로 전까지 수열을 생성하니까 ORD ch2 플러스 1 해야지만 이 대문자 Z의 ASCII 코드까지 수열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i가 그것을 갖고요. 한 줄에 넘버 퍼 라인만큼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할 때 이 개수만큼 출력을 하고 한 줄을 띄어야 되니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카운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카운트가 만약에 1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서 넘버 퍼 라인이 됐다면 즉 넘버 퍼 라인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었다면 이제 한 줄 띄면서 출력을 하는 것이죠. CHR ASCII 코드니까 ASCII 코드의 문자 CHR 여기서 i는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 i는 ASCII 코드 ASCII 코드를 나타내니까 i의 ASCII 코드의 문자 CHR로 변화서 출력을 하고 한 줄 띄는 겁니다. 이거는 줄 바뀜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슨 얘기냐면
카운트가 넘버 퍼 라인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그때는 줄바꿈을 하지 않고 계속 같은 줄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and라는 인자가 이렇게 줄바꿈이 아니라 한 칸 띄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문에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1부터 대문자 Z까지 한 줄에 10개씩 이렇게 문자들을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6-13번 합의 급수, 다음과 같은 급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mi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i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그러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i가 1에서부터 20까지 mi를 값을 출력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mi를 나타내는 함수를 만들고 포문을 통해서 1부터 20까지 mi의 값을 또 출력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 mi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는 어떤 함수여야 되냐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i 나누기 i 플러스 1. 여기서 i가 땡땡땡 n 나누기 n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돼야 되겠네요.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되도록 포문을 만들어야겠다. 자, sum이 필요할 것 같아요. sum이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포문을 돌리는데 포문 i는 1에서부터 n까지 변해야 됩니다. i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러니까 스탑이 n 플러스 1이 돼야지 1에서부터 n까지 변하는 거죠. i는 그래야지 1에서부터 n까지 변하게 되는 거고요. sum에다가 i 나누기 i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um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m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자,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 i하고 mi를 출력해야 되는데 적당히 간격을 떼야 되니까 탭을 하고 i 그 다음에 또 탭을 한 2개쯤 하고 mi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하고요. 포문을 돌리겠습니다. i가 1에서부터 20까지 i는 1에서부터 20까지 변하는 거고요. 프린트 i와 이렇게 하시고 점 포맷 i와 mi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invalid syntax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3번 제기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 계산하기. 다음과 같이 제기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제기하는 방법은
m과 n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는 m 모듈러 n이 0이면 최대 공약수는 0이고, 다시 m 모듈러 n이 나머지가 0이면 최대 공약수는 n이고, 그렇지 않다면 최대 공약수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는 n, m 모듈러 n이 된다. 요거를 그대로 재기함수로 만들면 최대 공약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3번 최대 공약수. GCD를 구하고 GCD 이거를 실험하는 테스트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먼저 메인 함수에서는 이걸 지워버리고요. GCD는 m과 n을 입력을 받는 건데, 만약에 if m 모듈러 n이 0이면 이 GCD의 값은 바로 n이다. 그렇지 않다면 GCD는 GCD 다시 자신을 호출하는데 n, m 모듈러 n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CD를 구했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는 두 가지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m, n을 입력받는다. m, n을 입력받아서 m과 n의 GCD는 뭐 이런 식으로 포맷을 쓰고요. m, n, GCD m, n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한다. 예를 들어서 뭐 24, 16 그거의 최대 공약수는 8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번 수열의 합. 다음에 수열을 계산하는 재기함수를 작성하시오. mi는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i분의 1이다. 당연히 i가 1이면 mi는 1이겠죠? 재기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mi가 i 플러스 1과 그 전에 있는 것은 mi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야지 mi를 재기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재기함수를 만든 다음에 mi를 10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아까 만들었던 거와 유사하네요. mi 입력으로 받은 n이 1이면 return 1이고요. 여기서는 i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mi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m i 마이 1 마이너스 i분의 1인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m i 마이너스 1에다가 1 플러스 i분의 1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는 1인 종료 조건을 쓰고요. i가 1이 아니면 그때는 이
리커시브 콜을 해서 m i-1에다가 i분의 1을 더해서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귀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10개 1에서부터 11까지 프린트 i하고 mi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8번 하노이 타워. 하노이 타워는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재귀함수 할 때 한번 해봤었습니다. NGA 디스크를 타워 A에서 타워 B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디스크의 이동 횟수를 구하도록 첨부된 코드 타워 오브 하노이를 여기 있습니다. 타워 오브 하노이가 첨부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수정하시오. 이 타워 오브 하노이를 보면 메인 함수가 있고 디스크의 개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프린트 옮기는 순서는 move disks n개를 타워 A에서 타워 B로 타워 C를 이용해서 옮겨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ove disk는 n개의 디스크를 from 타워에서 to 타워로 보조 타워를 이용해서 옮겨라. n이 1개면 그냥 디스크 n을 from 타워에서 to 타워로 옮긴다. n이 1이 아니면 즉 1보다 크면 그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n-1개를 from 타워에서 보조 타워로 옮긴다. 그 다음에 n번 디스크를 from 타워에서 to 타워로 옮기고 나머지 move 디스크 n-1개를 보조 타워에서 to 타워로 from 타워를 이용해서 옮긴다. 뭐 이런 식으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노이 타워를 하는 방법이었죠. 자, 여기에서 이 코드를 적당히 옮겨가 이거를 바꿔서 디스크를 이동하는 전체 횟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이동을 할 때마다 전역 변수의 값을 증가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는 할 필요가 없고 이동하는 횟수만 필요하니까 이동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게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면 자,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쓰면요. 메인 함수에서 디스크 개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프린트 뭐 옮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move disks n개를 타워 A에서 타워 B로 타워 C를 이용해서 옮겨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요.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카운트를 하나 만들고요. 처음에는 0이라고 하고요. 이 move 디스크가 from 타워에서 to 타워로 옥스 타워를 이용해서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이 1이면 이제 프린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프린트는 할 필요가 없고 옮기는 거니까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요. 이때
글로벌 변수를 사용한다. 글로벌 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부터 count는 글로벌 변수다 라고 여기다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글로벌 변수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해서 프린트는 실제로 할 필요가 없고요. 옮길 때마다 count를 증가시킵니다. move disks n-1개를 from tower에서 aux tower로 to tower를 이용해서 옮겨라. 그리고 또 프린트가 있는데요. 프린트가 있는데 이 프린트는 할 필요가 없고 count를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프린트, 즉 옮길 때마다 count를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move disks 또 n-1개를 이번에는 aux tower에서 to tower로 from tower를 이용해서 옮겨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것이 나오겠고요. 옮긴 최종 횟수는 count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옮겼다. 디스크를 옮긴 횟수는 1023.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 15-19 10진수를 2진수로 10진수를 2진수 문자열로 변환하는 재귀 함수를 작성하시오. 데시멀 투 바이너리. 바이너리 값을 입력해서 데시멀 값을 입력받아서 바이너리로 반환해주는 그러한 데시멀 투 바이너리 함수를 만드시오. 10진수를 입력받고 동등한 값의 2진수를 출력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사실은 10진수를 2진수로 만드는 내장 함수는 bi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10진수를 2진수로 문자열로 공비를 붙여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bin이라는 것을 쓰지 말고 재귀함수를 작성하라 그랬거든요. 재귀함수. 재귀함수는 항상 이 진수에 해당하는 것은 목과 나머지의 관계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15-19번도 목과 나머지를 활용을 해서 재귀함수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데시멀을 입력받고요. 십진수를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십진수의 이진수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함수가 데시멀 투 바이너리 데시멀을 줬을 때 바이너리로 만들어주는 것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데시멀 투 바이너리 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재귀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값이 0이라면 일단 이 데시멀 투 바이너리는 문자열을 이진수 문자열을 만든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진수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환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밸류가 0이면 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밸류가 0이 아니면 그때는
뭘 반환하느냐? 목과 나머지 경계가 있는데요. 이 뒷부분이 나머지입니다. 2로 나눈 나머지. 이진수일 때 2로 나눈 나머지고, 앞에 있는 부분은 2로 나눈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시멀 투 바이너리를 하는 거죠. 밸류에 대해서 2로 나눈 정수값. 정수 나눗셈은 나눗셈을 2번 해야 됩니다.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시멀 투 바이너리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뒤에다가 계속해서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진수로 재규함수를 써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0진수를 입력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1024로 해보겠습니다. 1024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5-20 이번에는 데시멀 투 헥스 10진수를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하는 재규함수. 아까 했던 거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물론 10진수를 헥사데시멀로 바꾸는 내장함수 헥스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24 넣으면 이런 식으로 문자열 0x40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16진수는 0에서부터 15까지 이 숫자를 가지는 건데 10, 11, 12, 13, 14, 15는 A, B, C, D, E, F로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재규함수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진수를 입력받아서 이것에 16진수는 이걸 바꿔보면 데시멀 투 헥스 데시멀 투 헥스 16진수 문자열로 변환해서 반환 밸류가 0이면 빈 문자열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이 모듈러 계산을 했을 때 16으로 모듈러 계산을 했을 때 이 값이 A, B, C, D, E, F라는 숫자도 그 문자도 같이 나와야 되니까 리메인더라는 것을 밸류가 예를 들어서 16으로 나눈 몫이 10이면 리메인더는 A 엘리프 여기까지 요거를 다 카피한 다음에 좀 바꿔보겠습니다. 10 11 아유 12 13 14 15 엘리프 11이면 B 12면 C 13이면 D 14면 E 15면 F 이것도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R은 밸류를 16으로 나눈 나머지 이때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밖에 안 나오겠죠. 그거를 R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몫은 2로 나눈 게 아니라 16으로 나눈 몫을 하면 되겠고 데시멀 투 바이너리가 아니라 데시멀 투 헥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실행을 해보면 10진수가 1024다. 그럼 이렇게 400.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